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지금은 자주 못 갔지만 저희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꽤나 저는 즐겨 다녔었는데 자주 갔었잖아요. 네. 사실 제주도 같은 한 곳에 가서 오래 있으면 뭔가 남는 거나 감흥이나 이런 게 좋았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도 한번 다녀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승에 거듭한 느낌? 결국 조금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거기가 어디였었지 기억도 잘 안 날 때가 맞아요. 있고 괜히 피곤하기만 한 여행들이 꼭 그런 유형의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우리 주식시장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피곤하셨을 겁니다. 뭔가 주도주가 있는 상태에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거 봤다가 오늘은 이거 튀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거 튀고 하다 보니 너무 바빴죠. 그렇죠. 바쁘고 피곤하고 괜히 몸만 고된 거죠. 참 그런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별 전략은 우리가 계속 짜고 있고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날 거기에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새로운 전략들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 한 주에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따라다니면서 했던 피곤함과 고민들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뭔가 일맥상통하거나 주도주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펼쳐봤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절대적이라고 하기도 참 액수가 애매하긴 한데 LG전자에 대해서 많이 샀고.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00억 원.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야 이제 막 10만 원도 넘어선 상황이고 단연 뭐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1,08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이외에 삼성전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우선주는 좀 있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하나 가져갈 만하다라고 유창희 대표께서 얘기했었던 SK텔레콤도 있고 포스코와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 기관이 좀 그렇죠. 이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엉망이다? 사실 저희는 습관적으로 이 방송용 멘트를 위해서 이런 걸 빨리 보면 교집합을 찾잖아요. 그래서 특징주를 뽑아내야 되는데. 뭐 철강을 사고 있어요.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네요. 뭔가 교집합 찾기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박앵커가 엉망이라고 기관들의 수급이. 근데 실제로 그렇죠. 뭔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부분도 좀 덜 한 것 같고 특히 진짜 그야말로 개별 종목 플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요. 다음 주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핫하다는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주 그나마 꼽아 보자면 뭐 할 수 있을 거고 또 의미 부여를 하자면 실적 좋은 거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참 이렇게 주도주나 뭔가 일맥상통한 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도 참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세부적인 종목별 접근이 지금은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 종목 대응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점. 그만큼 투자자도 또 이런 소식들을 전달하는 저희도 다소 필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환승하는 구간에서 맛집 정도 하나씩 기억에 남을 만큼 그렇죠. 수익 남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요즘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정말 위상이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의 흐름에 따라 코스닥이 들었다 놨다 이런 흐름까지 나올 정도인데 5월 대비해서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무려 50%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을 살펴봤을 때인데요. 이들은 에코프로 그룹의 변화가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GM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HN 환경 솔루션,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재활용. 뭔가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온통 뭐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염승환 이사께서도 에코프로 HN 추천을 해줬는데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쯤에서는 차익 실현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에코프로 H에는 또 에코프로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맞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 연블리님이 당황하실만 해요.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지금 5월 말경에 이제 입성이 돼서 135% 상승률.
요 시점에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이렇게 껑충 네. 뛰어 올랐거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 지분 30%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1%밖에 없고 그 지배력을 올려가기 위해서 앞으로 갖은 방법들이 동원이 될 거고 에코프로 HN의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 최대 주주 신주 발행을 많이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슈에 맞물리면서 예. 더 올라간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배구조 이슈가 한 번씩 에코프로 그룹에는 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대응을 좀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 그래서 염블리님께서 그런 전략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에서 급등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떤 변화요? 2차 전지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혔던 게 에코프로 HN, 첨보, LNF 등등이었잖아요. 한 4일간의 주가 상황을 보면 약간씩 탄력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쪽이 SK 머티리얼즈가 고려아연인데 이들의 탄력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순환매 속에 이제 대장주가 조금 바뀔 것인가 요거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주에 뉴스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반응을 해줬고 고려아연도 신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주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연속성을 가져가고 결국 승자는 누가 될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전략을 짜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모가도 확정이 됐겠다 네. 정보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 공모가가 39,000원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정해졌고요. 공모 주식 수는 6,545만 주, 기관 수요 예측으로 봤을 때는 1,733대 1인데 이게 코스피 역대 2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그 힌트를 얻을 때 의무보유 화각 비율을 보시는데요. 45% 정도 가 되고요. 그리고 6개월이 7.8%, 3개월 21%, 1개월이 15.3%. 그래서 3개월 내까지 봤을 때 한 뭐 35, 6% 정도 네.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면 갈수록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대세이긴 한데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이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이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계산을 해서 단순 계산하면 18조 5,289억 원이 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총 기준으로 금융주 내에서 금융지주사 내에서 3위고요. 딱 15%만 오르면 금융주 내에서 대장주가 되고요. 뭐 이것까지는 넘어간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따상을 하면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차 바로 밑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일은 7월 26일과 27일인데요. 뭐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총알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 청약 가능 증권사 이렇게 4개 증권사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8월 6일 금요일이네요. 네.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카카오뱅크. 현대차 바로 밑까지. 현대차가 어느새 거기까지 와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그게 또 슬프네요. 네. 카카오뱅크 등을 비롯해서 저희 지켜볼 만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자로 함께 가시죠. 그러면 앞에서 이슈 살펴봤고 여기에 대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뭔가 딱히 종목에 전략 짤 만한 이슈가 없고 주도주가 없고 뭔가 투자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때 가장 무책임하게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급표 쫙 펼쳐놓고 하나 골라주세요라는 건데 앞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많이 샀는지 그러면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이고 좋게 말하면 각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각개전투하고 있는 건데 좀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이 솔직히 제일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론적으로 치면은 최근 한 달 증시 흐름을 보면 결국엔 3,300포인트 고점이 하단 3,200포인트 정도라는 것이죠. 작은 진폭이에요. 3% 정도의 진폭을 두고 한 달을 움직이다 보니까 뭐
떨어지나 보여서 팔았는데 다음날 오르. 네. 다음날 오늘 오르니까 내일도 오르겠지 해서 샀는데 다음날 하락하고. 그리고 더 최악인 건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았는데 스멀스멀 하다 네. 보니까 수익률이 어느덧 내 거는 한 10% 마이너스. 네, 뭐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역할 중에 하는 것이 또 주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보면은 완전 시장 끝났나 보다 하다가 다음날 보면은 뭐 대량 맞아요. 매수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결국엔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보시면 최근에 뚜렷하게 패턴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떤 주도주를 매수한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그래도 찾아본다라면 결국 실적 장세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만 본다라면 시장 대비엔 선방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이런 수급 관심주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LG전자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가전 시장이라는 것이 렌탈 시장으로 계속 접목이 되면서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이 LG전자를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전기전자 업종군 중에서는 조금 돋보이게 LG전자를 좀 많이 매수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은 백신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네. 뭐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치료제가 솔직히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이게 구강형이 아니라 계속 주사형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뭐 CM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것을 계속 주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HMR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S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특징주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LG전자, 그리고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아까 그 표현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기관이 많이 산 종목 10위권에 CJ제일제당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역시 HMR 사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준비한 이유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참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고 유창희 대표께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 바가 있고 다른 코너에서도 참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단 네.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뭐 대장주 받기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멈추긴 좀 힘들 것 같고 좀 여기서 옥석 가려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시장이 등락이 좀 있었지만 꿋꿋하게 오른 게 2차전지, 네. 소재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그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이 나왔어도 이쪽은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모멘텀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 탄소 중립 이것은 우리나라만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고강도의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잘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시기가 딱 맞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옛날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온실가스 저감 장치 사업 이런 부분들은 새로 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그 폐기물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친환경하고 묶이면서
그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VM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자극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강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슈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마지막에 이제 좀 탄력을 받으면서 더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같은 속도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쉽진 않다. 조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가 좀 잘 지지가 된다라면 뭐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25만 원 지선 확인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조선주를 준비하셨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수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벌써 뭐 올해 목표치 거의 다 채운 상황이긴 네. 한데 지금 자꾸 나오는 게 수익성 부분이고 그쵸.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선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조선주에는 그전에도 뭐 계속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오히려 상당히 좀 하락을 했죠. 최근 한 달 반 사이를 본다라면 최소한 15%, 한 뭐 20% 정도까지도 하락한 기업도 있는데, 저는 하지만 이럴 때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상반기 수주 역대 최고치 달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확인된 것이 지금 업황 상승 사이클의 초입이다.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확인시켜줬던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조선 업황이라는 게 경기 회복과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수주한 게 LNG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런 선박들은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수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단순하게 반짝 뭐 1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이런 조선사들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적이라는 것이죠. 네. 2분기 실적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 한 9천억인가요? 적자 나죠. 예. 이게 이제 우려감이 현실화된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수주를 받는 것은 정말 빨라야 2년 네. 정도 있다가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실적 반영되는 거는 2, 3년 전에 수주했었던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인데, 반대로 후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면, 최근에 이게 뭐 추세로 딱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내렸어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와 같은 가격 인상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것,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상반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의 실적이 더 주가에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약간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의 조선주를 좀 상승으로 좀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선사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좀 현대미포조선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선사들의 발주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수록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주를 얘기해 주셨고, 그 안에서 현대미포조선과 성광밴드인데요. 하나만 더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 투자 기간 측면에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조선주 좋게 봅니다. 저는 내년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대표님께서도 어떤 조선주를 봤을 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고
지금 살만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짧게 수익을 뭐 목표로 하신다라면 뭐 한 8, 9월 달도 왜냐면 전 직전 고점 때까지도 반등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길게 보자는 관점은 뭐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LG화학 한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 길게 1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뭐 2, 300% 수익이 나는 것처럼 뭐 조선사들이 꼭 그렇게까지 수익 난다는 건 아니지만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시점도 될 수가 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최근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실적 발표가 되거나 혹은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선다라면 그런 측면에서의 상대적 수익률 제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전략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